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최근엔 조금 떨어지면 생각보다 또 빨리 회복하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상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 9시 반 무렵에 미국에서 동시에 두 개의 나쁜 지표가 쏟아집니다. 요것 때문에 특히 나스닥이나 S&P 500의 경우는요, 거의 3% 가까이 떨어지면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자, 그 중에 가장 나빴던 지표가 바로 1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역성장,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0.3%가 나왔었죠. 이게 이제 거의 3년 만에 처음 나온 빨간 맛, 경고등이 이렇게 켜진 건데,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미국은 선진국이라고 하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GDP 성장률이 어마무시하게 높았습니다. 특히 이때만 하면요. 거의 GDP가 4%를 넘는 한국보다 훨씬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저는 한 26년에쯤 가면 나올 거라 생각이 들었는데 이때 경고등이 들어오면서 이제 주식 코인이 좀 떨어졌었고요. 참고로 이게 속보치입니다. 확정치가 아니에요. GDP는 세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아무튼 1분기가 마이너스로 확정이 됐다고 치고 만약 2분기도 안 좋아진다 그러면요. 그냥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은요. 그냥 기술적으로 경기 침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또 GDP의 세부 내역을 보면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쉽게 말하면요. 수입이 너무 많이 늘었기 때문에 GDP가 마이너스가 됐다. 다 플러스였는데요. 야, 이 순수출이 마이너스니까 수입이 너무 많았었죠. 왜 그랬을까요? 관세가 올라갈 거니까 재고 물량을 기업들이 어마무시하게 사댔으니까 그래서 GDP가 마이너스가 나와서 이거는 그래도 좀 괜찮은 마이너스가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또 하나 비농업 고용 지수가 나왔는데요. 예상치인 11만 명의 거의 반토막 나는 그러니까 고용도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 관세 전쟁의 시나리오를 보면요. 결국은 이 물동량, 무역량이 줄어들게 되니까요. 운송업 쪽이나 특히 서비스업, 재고에서 이제 가게에서 물건을 파시는 분들이나 트럭 운전수나 이런 분들이 이제 뚝뚝뚝 이제 고용률이 떨어지면서 해고가 되는 시나리오가 있는데 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리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가 겹치면서 어제 특히 주식 위주로 좀 많이 빠졌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떨어지다가 순식간에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말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좀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주식보다 그래도 코인이 좀 덜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의 15분 봉을 가지고 좀 나타내 보려 하는데요. 이때가 어젯밤 9시 반 무렵입니다. GDP도 역성장, 고용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엄청 떨어진 것 같긴 한데요. 한 1%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이제 비트코인이 떨어졌었고, 이제 뭐 알트코인이나 뭐 주식은 훨씬 많이 떨어졌겠지만, 근데 곧바로 이제 회복을 하면서 뭐 거의 몇 시간 만에 거의 그 자리 그대로 돌아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당시에 이 두 분이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참고로 이 트럼프와 피터 나바로 사진인데요. 최근 사진이 아니고요. 집권 일기 때, 트럼프 일기 때 사진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두 분은 과거에도 똑같은 전략으로, 똑같은 무역 정책으로 그때 당시 무역 제조 담당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나 그때도 공경한 상황에 처해서 이때도 이제 뭐랄까요? 좋게 말하면 대응이고 뭔가 지금 변명을 하기 바빴던 과거 사진이거든요. 근데 어젯밤에도 똑같이 나와서 뭔가 수습을 하더라고요. 들으셨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모든 뭐 GDP 떨어지고 초반에 주식 떨어지니까 전 정권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피터 나바로는 내가 생에서 본 가장 아름다운 마이너스 숫자다. 내가 본 마이너스 숫자 중에 어제는 가장 아름다웠다. 아까 말씀드렸죠. GDP가 관세 때문이 아니다. 이거는 뭐 수입이 많아져서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들면서, 아무튼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뭐 여러 가지 또 수습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은 그 정도였는데요. 사실 알트코인, 특히 요새 뭐 AI 코인들 막 날라다니죠. 야, 이것이 변동성이다. 거의 뭐 단타족들을 홍군형 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역시 15분봉으로 제가
비트코인과 최근에 막 널뛰기를 하고 있는 버추얼이라는 AI 에이전트 코인 있고요. 아카시라는 뭐 디핀 쪽, 뭐 렌더랑 비슷한데 시가총액은 더 낮은 코인. 저는 뭐 셋 다 들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세 개 알트코인과 한번 비트코인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까만색이 GDP가 역성장입니다 하면서 비트코인이 물론 떨어지긴 했는데요. 이게 떨어졌다고 하긴 민망할 정도로 알트코인에 비하면 뭐 거의 심정지 차트죠. 자, 이때 뭐 이제 버추얼이라는 프로토콜 이 코인은 한 10% 정도 이게 떨어진 겁니다. 근데 또 심지어 아카시란 코인은 그러거나 말거나 또 막 올라버리고 나중에 떨어지고 정말 난리가 아닌데요. 한번 나타내 봤는데 이것도 15분봉이거든요. 자, 이 파란색이 버추얼인데요.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요. 불과 뭐 몇 시간 만에 한 40% 올랐더라고요. 올랐다가 또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 역시 또 뭐 반나절도 안 걸려서 한 마이너스 30% 정도 떨어졌다가 또 잠깐 떨어진 이후로 다시 한 40%또 올라버립니다. 여기 보시면 나오잖아요. 플러스 한 10 정도 있는데 여기 플러스 50 뭐 몇에 있으니까 30% 40%를요. 그냥 하루에도 뭐 수차례 왔다 갔다 하는 게 알트코인이 아닌가. 변동성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비교차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근데 하나 재밌는 거는 어제 아무튼 결론은 주식이나 코인이나 반등이 좀 나왔는데 둘 다 큰 호재 없이 회복했다. 저는 또 트럼프가 뭔가 간밤에 얘기를 했나 찾아봤는데요. 아무리 봐도 뭐 수습하고 변명하는 것만 있지 뭔가 그의 입에서 뭐 이렇다 할 반등할 호재가 나오진 않았었다. 즉 지금은 기술적인 반등과도 엮여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론인데요. 5월의 트럼프, 저는 길면 6월까지도 갈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든 끌어올려야 할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위기의 순간을 겪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이제 어제 트럼프가 했던 말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현재 증시는 바이든의 것이다. GDP도 바이든 때문이다. 인내심을 가져라. 아니 증시 신경을 안 쓰신다는 분이 연일 뭐 거의 실시간으로 뭐 수습을 하고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런 상황, 특히 4월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사실 4월 말부터 반등이 어마무시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상황을 지켜볼 때 제가 좀 알 수 있는 거, 깨달은 거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트럼프가 정말 각본과 달리 이 각본이라 함은 아시겠지만 스티븐 미란의 책사가 쓴 이제 관세의 효율적인 범위 20%라고 거기에 시뮬레이션을 돌려서요. 20%가 이상적이라고 정말 보고서 곳곳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뭐 중국이 환율을 또 뭐 절하하고 뭐 이런 것까지 대비해서 20%가 적당하다. 분명히 이렇게 써 있었는데 그러니까 각본대로라면요. 좀 협상에 잘 임하고 선물 가져오면 뭐 한 15%, 한 10% 관세를 때리고 좀 중국처럼 말 안 듣고 싫으면 뭐 20%, 많으면 30%요 정도에서 갔었어야 되는 게 각본인데요. 그것과 달리 좀 우발적으로, 좀 충동적으로 막 145% 때려버리고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우방 뭐 선물 가져온 거 엎어버리고 제가 볼 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겪지 않아도 될 지금 하락이다. 그리고 좀 피해다. 이렇게 보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좀 배우가 우발적인 소행을 했구나.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예상외로 굉장히 큰 타격. 트럼프가 이거를 예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충동적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정말 어마무시한 타격을 아마 이렇게까지 줄 줄 알았다면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이 큰 타격과 최근의 기술적인 반등, 그러니까 해도 너무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맞물리면서 5월은 상승할 가능성이 저는 뭐 많게는 한 70%까지 보거든요. 보통의 경우는 셀인 메이라고 해서 이제 팔고 떠나란데 문제는 올라야 팔고 떠나는 거죠. 지금은 오히려 반대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기술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는 더 이상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트럼프 100일 아마 지겹게 보셨을 텐데요. 제가 보는 뉴스에 아직까지도 지겹도록 나오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취임 100일 이후로 S&P 500에 이제 차트를 나타냈는데요.
트럼프가 그렇게 좀 늙었다고 무시하고 한 바이든이 저 위에, 정말 저 위에 취임한 이후 100일 성적을 나타내고 있고, 그 밑으로 이제 오바마, 트럼프 1기, 오바마, 클린턴 쭉쭉 있는데요. 트럼프 2기가 거의 최악이다. 근데 사실 하락률로 보면 이 더 떨어졌던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조지 워커 부시입니다. 이분이 아마 2001년부터 2009년까지 1기, 2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떨어졌던 이유가 있어요. 자, 1기 때는 닷컴 버블 직후였습니다. 닷컴 버블이니까 직후니까 이렇게 많이 떨어졌었겠죠. 그러다가 올라오고, 자, 2기 때는 이게 거의 말년이었는데요. 서브프라임 목이지 2008년 말이었죠. 그게 오면서 역시 기가 막히게 떨어지다가 결국은 트럼프보다 훨씬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요, 역대 최악의 기록과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닷컴 버블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딛고 지금 그 어려운 걸 해냈다. 엄청난 뭐 하락률인 거죠. 불명예스러운 거죠. 그리고 역시 좀 그만 봤으면 좋겠는데 한국 신문에서도 취임 100일 트럼프 지지율 역대 대통령 중 최저다. 이제 뭐 거의 모든 히스토리를 통틀어서 최저다. 그러니까 지지한다가 예전에 폭스뉴스에서 44%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뭐 하루 새 또 좀 떨어졌나 봅니다. 아니면 뭐 여러 변수로 인해서 아무튼 41%로 떨어졌고 이게 얼마나 떨어졌냐면 뭐 오바마든 바이든이든 아무튼 본인의 일기 인기 지지도를 뚫고 내려가서 본인이 기록을 갱신하는 뭐 여러모로 굉장히 수습할 게 많다. 지금 의도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압박감이 어느 정도까지 오고 있느냐? 최근에도 시진핑한테 계속 전화 왔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아마 시진핑을 오래 지켜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진핑이 전화를 했을 거라고 전 보지 않습니다.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시진핑이고 내가 이 대륙의 왕인데 내가 굽히고 전화를 한다? 이거는 시진핑의 성향을 너무 좀 낮게 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급박한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오늘 어젯밤이죠. 삼성이 미국의 공장을 만들기로 했다. 내가 이거 들었다. 또 이것도 어제 새벽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거는 사실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뭐 SK 하이닉스가 다 뭐 공장 짓기로 한 계획은 있으니까 뭐 그의 일부인 것 같은데 아무튼 확실한 건 굉장한 지금 하락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책임 소재도 좀 떠넘겨야 되고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저는 5월 달만큼은 6월까지도 길면 이어질 수 있겠지만 미국이 할 수 있는 모든 반등 종합 패키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나 독일이나 전 세계적으로 관세 전쟁 때문에 뭐 지원금을 푼다든지 금리를 인하한다든지 특히 중국에서 6월 전에 뭐 부양책 나온다고 오늘 오전 방송에도 나왔었잖아요. 전 세계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미국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미국만 안 하면 미국만 손해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90일 관세가 유예됐기 때문에 이 유예 기간 동안 속도감 있게 협상을 모범적으로 해내야 됩니다. 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선물 가져왔던 데를 좀 우대를 하는 모범 협상안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또 심하게 마케팅을 해야겠죠. 이 친구들 잘해줬으니까 이렇게 협상 잘 맺는 거 봐라. 니네도 좀 잘해봐라. 엄청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관세 외적으로도 많은 이제 부양책이나 이런 이슈거리를 던져야겠죠. 뭐 코인 쪽으로 본다면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법안 여기에서 이제 실제적인 비축안을 재무부 장관, 상무부 장관에게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거의 마감 시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통과시킨다든지 ETF를 승인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다른 쪽으로도 이슈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좋은 쪽으로. 그리고 금리를 인하하는 거. 지금도 이제 5월 7일 FOMC 앞두고 있는데요. 5월 달은 뭐 90% 이상 동결이 예상되고 있지만 그리고 제롬 파월은 조금은 천천히 가자. 우리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연내 네 번의 금리 인하를 사람들은 CME 와치, 페드 와치에서 이제 베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도 좀 안 나올 수가 없다고 사람들이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면 뭐 종전이 나온다든지 아무튼
아니면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뭔가가 나온다든지 해서 트럼프는 아마도 5월은 일단은 위기를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좀 우위를 점하면 말이 바뀌더라도 5월에서 6월까지는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결론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수습 또는 협상 기대감으로 얼마나 오를지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 아시겠지만요. 기대감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결국 이게 협상이 된다 안 된다와 상관없이 가격을 끌어올리는 마법의 단어 이게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5월에도 그게 적용이 될지 잘 지켜보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